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화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인님은 어설픈이라는 건 어떻게 정하셨어요? 닉네임 앞에? 어설프게 정했죠. 근데 전 자유인보다 어설픈 이렇게 붙어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냥 자유인 이러면 네. 지가 자유인이야? 뭐 이런 네, 그죠? 뭐 자유부인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좀 뭐라 그럴까 반발심 이런 네. 것들이 드는데 앞에 어설픈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되게 좀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어쩌다를 빼고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이러면 지가 무슨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 네, 그죠? 네. 그래서 어쩌다 철학자라는 건 좀 네. 애교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어쨌든 제가 이제 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주제가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이거든요. 네. 자유인님은 자신의 미래를 좀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까? 좀 이렇게 한가할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구나. 네. 제 주변에 살펴보면 그냥 현재를 살아내기 바빠가지고 미래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 예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잠이 안 온다. 그죠? 사실 솔직히 그죠? 이건희 회장쯤 되면 미래가 별로 불안하지도 않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걸 보면 이 미래라는 녀석이 좀 그죠? 불안을 주기도 하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 네. 어쨌든 자유인님은 본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뭐 예를 들면 장밋빛인가 잿빛인가 뭐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예. 뭐 간혹은 뭐 이렇게 멋지게 은퇴를 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여유롭게 뭐 나는 이런, 자연인이다 네, 뭐 뭐 이거 이런 아닌가요? 거죠. 예. 자유인에서 이제 자연인으로 자연인으로. 뭐 그죠? 이런 생각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아무 이렇게 할 일도 없이 백수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이 그죠? 느껴질 때도 있고요. 네. 자유인님은 자유인으로 사시다가 보면 글자 한 자만 바꾸면 바로 자연인으로 변신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어쨌든 그죠? 처자식이 딸려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죠? 아마 이건희 회장이 미래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뭐 등골이 오싹해지고 잠도 안 온다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어쨌든 좋은 그림도 그려지겠지만 되게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죠? 그럼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껴질 땐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약간 불안한 생각이 막 들 때는 네. 그냥 생각을 멈춥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예. 그리고는 뭐 현재 하루하루를 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아? 뭐 이런 야. 생각도 하고요. 제가, 그냥 제가 자유인님을 이렇게 만나 보면 야, 참 삶의 고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뭔가가 생기면 생각을 멈춘다. 이건 아주 그 해탈의 경제 이런 사람 아니면 하기 힘든 건데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예. 어설프죠. 근데. 그렇군요. 예,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미래도 어쨌든 현재의 나의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사람들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네.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게 어, 낫지 않나 뭐 이런 예,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프죠. 또 나한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씨 불안한데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니 그렇죠. 그래서 이번 네.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은 잠깐이고 그죠? 예. 마치 행복처럼 잠깐이고 또 불안감이 이렇게 찾아오는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오늘도 좀 인문학적인 예.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인님은 마트에 장 보러 다니십니까? 네, 자주 그죠. 뭐 가기도 하고요. 요새는 자주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간혹 다니는데 저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대형마트에 장을 쫙 보러 가면 그 마트에는 참 장을 볼 때 되게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그 식품 코너를 가면 우유를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모든 우유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유를 사올 때 보면 그 저 안쪽에 손을 넣어 가지고 네. 가급적 유통기한이 길게 나온 거 그죠? 그렇죠. 이렇게 뽑아오잖아요. 앞에 있는 건 대부분 또 좀 그죠? 예. 그 네. 좀 유통기한이 좀 오래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있는 걸 뽑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도 보면 어떤 때는 그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냉장고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 집에 만일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우유가 있다고 칩시다. 이 우유는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걸까요? 뭐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 많이 그쵸? 하더라고요. 네. 유통기한하고 음용기간은 서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유통기한 이틀 전에 지난 우유 정도는 뭐 그냥 드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기한이란 우유의 실제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통의 안정성을 위해서 실제보다는 훨씬 앞당겨 놓은 날짜거든요. 해서 유통기한이 2, 3일 지난 우유라면 버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약 그렇게 했다가 문제 생기면 뭐 되게 큰 손해를 예, 보기도 그죠? 하고 예, 예. 불법이기도 하고 그쵸. 이렇잖아요. 이거.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 유통이 좀 발달해서 그런지 대형마트를 가보면 공식적인 유통기한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형마트에서는 또 큰 마트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선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공식적인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정해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트에서는 내부 방침으로는 우리는 유통기한 절반 이상 지난 우유는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방침을 정하고는 유통기한 중에도 절반쯤 이상 지난 우유는 자체적으로 좀 해서 다르게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가령 뭐 공식적인 유통기한이 10일이다 이러면 자기 내부 규정상으로는 5일 이내만 관리를 하고 지난 건 진열대에서 좀 빼버리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럼 그 뺀 자리에는 이제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그죠 신제품으로 딱 채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큰 마트 같은 데를 가 보면 판매하는 우유의 유통기한이 대부분 그러니까 만들어진 때가 뭐 어제 만들어진 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선한 우유를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은 좋은 일일까요? 글쎄요, 뭐 소비자 입장에선 좋을 것 같은데 음. 우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쵸? 아, 예. 지금 너무한 거 그죠? 아니에요? 예, 이게 소비자 그죠? 입장에서만 네. 좋은 일이죠. 근데 뭐 회사를 떠나서 네. 우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유 입장에서도 좋은 일일까? 사실 이 우유 입장은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 유통기한이 엄연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우유 입장에서는 너무 야박하고 억울한 처사 아닐까요? 네. 우유가 말을 못해서 다행이네요. 그죠? 이 야박한 세상, 뭐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 이런 현상은 우유만이 처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셀러리맨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직장인에게는 정년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제가 뭐 이런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정년도 유통기한이네요. 인간의 유통기한이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정년이 지나면 사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정년이 지나도 개개인이 갖는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죠. 하지만 엄연히 정년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정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 직장인들 정년까지 가기 쉬운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어려워들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회사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직장에서 정년까지 간다? 이건 요즘은 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지 않나 싶어요.
또 뭐 어떤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공무원에 열광하는 이유도 그렇죠,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죠. 네. 예. 근데 자유님이 보기에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정년이 몇 살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 55세에서 뭐 많게는 60세 뭐 이런 예, 정도까지도 그쵸.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그렇죠. 그까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간 기업 기준으로 보면 그죠. 그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네. 물론 55세 이상 가는 데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되게 좋은 예외적인 회사죠. 케이스죠. 좋은 회사죠. 그죠? 네. 사오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죠? 한때 굉장히 많이 그죠? 나왔죠. 이게 45세 정년의 줄임말인데 네. 물론 뭐 회사나 업종에 따라 상황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저는 민간 기업의 경우는 대체로 50 전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대략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뭐 30대 후반쯤 보여도 사실 50대 초반이거든요. 네, 저희 대학 동기들이 다 지금 은퇴한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별일 없어도 50살쯤 되면 직장을 떠나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 이래서 참 야박한 세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직업상 여러 회사의 직장인들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대체로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들이 40대 중반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져요. 뭐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등 이런 이름으로 직장을 뜨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기 선배들 대부분 그렇게 나갔고 네. 이제 자기 위에 몇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자기도 곧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혹시 그 자유님은 예전에 직장 떠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걸 좀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뭐 늘 사람이니까 네, 그죠? 다들 불안해 하는데 네. 뭐 그냥 뭐 전원 생활을 하는데 뭘 어.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전원 생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예, 또 뭐 그죠? 그런 예. 것도 있고 이 방송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인기가 안 오르는 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구독자 수가 별로 안 올라가 가지고 네. 그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청취자분 이 방송을 좀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주변에 구독자를 좀 늘리는데 홍보를 좀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 자유인님이 나 안 할래 이씨 이러고는 방송을 끝낼지도 몰라서 네. 제가 되게 불안하네요. 혹시 그 구독자들이 늘지 않더라도 네.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보기에는 이제 자유인님은 보통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덜 네. 불안해하는 것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한 나도 미래가 불안하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불안해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좀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전에 뭐 얼핏 얘기한 적도 네. 있지만 매도 혼자 맞을 때보다는 여럿이 맞을 때 좀 덜 아픈 편이거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냥 뭐 억울함이 덜 할 뿐이죠. 그죠? 그 더 정확하네, 그죠?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불안감은 왜 생길까? 그죠? 우리가 그 불안을 좀 불안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개념의 단어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공포와 불안을 비교하면 좋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죠? 예. 공포와 불안은 약간 비슷해 보이죠, 그죠? 둘 다 두렵고 무섭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반면에 불안은 두려움의 대상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컴컴한 밤길에 산속을 밤 12시에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라면 공포스러울까요? 불안할까요? 공포스럽다라고 얘기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늑대라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죠. 네. 불안감은 언제 생기느냐? 불안감은 어두운 밤길에 산속을 혼자 걸어가는데 앞에 뭐가 나타날지를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은 실체가 없고 대상을 모를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앞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불안한 거죠.
그 여기까지 얘기를 쫙 하고 나면 눈치 빠른 분은 좀 앞에 제가 했던 질문의 정답을 좀 눈치채셨을 텐데요.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건 미래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래에 일어날 일이 명확하다면 가령 나는 70살이 되면 암에 걸려서 틀림없이 죽을 거야 라든지 그죠? 뭐 10년 뒤면 재산을 당진하고 파산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이건 불안한 게 아니죠. 공포스러운 거죠. 네, 그러네요. 확실히 불안은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제일 큰 건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이런 그렇습니다. 감정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래가 불안합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건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래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불안한 법입니다. 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의 근본 감정을 불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 이래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이 내던져진 인간이 갖게 되는 근본 감정이 불안이라는 거죠. 결국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예요. 나 혼자 뭐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네. 뭐 원래 그런 존재 뭐 이런 거 다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불안감 계속 하시지 않나 네. 본데요. 그 방법을 구하시니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좀- 거죠? 예,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만약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뭐 불안하고 말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바쁘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일단 미래 생각할 겨를조차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해할 틈도 없는 거죠.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삶에 열중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크게 더 나아진 답변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답이 단순하다고 해서 좀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이 주장은 네. 단순해 보입니다만 위대한 철학자의 주장입니다. 누구냐 이러면 혹시 까르페 디엠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네, 유명한 이 말은 말이죠. 네.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블로그 이렇게 그 프로필에 에피쿠로스를 쫙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까르피디엠이란 말은 에피쿠로스보다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이해하냐면 영화 중에 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네네. 영화 있죠, 그죠? 그게 키팅 선생님이 했던 말로 더 유명하죠, 그죠? 까르페디엠은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즐겨라라는 뜻입니다. 그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 불안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감이 막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오히려 현재 삶에 충실하게 사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미래를 걱정할 겨를이 없어서 불안감이 없어지죠. 또 현재에 충실하게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또 불안감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현재에 충실할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경쟁도 심하고 세상도 참 야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기 쉬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내 현재 삶에 또 더 직면해서 거기에 좀 더 충실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들 까르페 디엠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까르페 디엠. 네. 어쨌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수록 네.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라는 이야기이네요. 그렇죠? 네. 이걸 오늘- 좀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거 인사말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까르페 예. 디엠 하셨나요? 그죠? 뭐 이러면서. 그럼 네. 우리 다음 방송 만날 네. 땐 까르페 디엠 뭐 이런 거요? 그렇게까지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네. 이 듣는 순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지금 얼마나 까르페 디엠 하고 있는가, 네, 즉 얼마나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는가 이런 식의 그렇죠. 예.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 마지막은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요약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네. 오직 현재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의 삶은 네. 현재로만 존재한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네. 오늘은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미래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 하거든요. 해서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한 감정 속에 휩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근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삶에 충실하면 미래에 대한 고민할 겨를이 없고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삶에 충실하는 게 최고가 아닐까. 뭐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 각자 나는 지금 현재 삶에 얼마나 충실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ll be